현재도 뭔가 지구 생태계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뭔가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펴고 조치를 취할 때 이런 생태계 위기나 환경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간과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인류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으킨 모든 환경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는 용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온 상승, 기후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일으킨 다양한 환경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류세라는 그 단어 안에는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가 가장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생태계 위기를 조장한다? 저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뿐만 아니고 생태계 문제도 사실은 이 지구 생태계, 지구 전체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도, 1.5도 이내에서 막기 위해서 막 저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뭔가 정책을 편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 환경 문제와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율을 잘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과거 20-30년만 해도 감축 대책,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감축 대책뿐만 아니고 적응 대책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가까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는 결국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적응 대책도 강화해야 된다. 연결이 됩니다. 효율성,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뭔가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속도를 강조하면서 성급하게 정책을 펴다가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빨리 나오고 싶어서 오히려 형평성이 훼손되면서 그게 나중에 장애로 작용해서 오히려 속도를 못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형평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으킨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